우연치 않게 246 세단을 만나게 됐던 작년에 경험하면서 이게 좋은 차가 맞아? 이게 BMW가 맞아? 이랬던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 차를 만지고 내 스타일로 꾸며가면서 점점 좋아지고 멋있어지는 이 246 차량에 대해서 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증은 쌓여가고 배기량을 올려서 325를 타고 330을 타고 또 레트로한 전기형을 타보고 이러다가 M3라는 차에 대해서 한번 꿈을 꿨었어요. 아, 이 차는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펑카가 맞는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행운처럼 이 M3가 눈에 띄었고 그날 바로 이 M3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어우 추워. 오늘 너무 추운데 입도 얼었네. 오늘은 어떤 차 보실 거예요? 오늘 따라와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환장할 만한 걸 갖고 왔어요. 정말 따라오세요. 246 M3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고요. 뭐 재조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M3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2001년 출시해서 2006년도까지 생산되었던 3세대 246 M3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저도 2002년도에 이 차량 SMG 모델을 탔었는데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진짜 지금 봐도 너무나 황홀한 차량입니다. 자, M3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꺼내자면 1986년도에 230 1세대 M3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세대죠. G80 M3까지 BMW 최고의 스포츠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포츠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292 M3 리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생활에서도 쓰임새가 좋고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너무 멋있는 차량이죠. 3세대 246 M3는 2000년 10월에 발표가 되었고 2001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만 있고요. 세단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246이 두 대나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 게 컨버죠. 컨버인데 이제 M3 모델은 아니고 325CI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246 330i 모델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246 M3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엔진이죠. 이 엔진이 S54라는 엔진이 장착이 되었는데요. BMW에서 아주 자랑하는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의 3200cc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343마력이라는 마력을 뽐내요. 엔진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엔진 컨디션 봐라.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20년 된 차예요? 아니야, 이거 20년은 안 됐고 14년이 됐지. 이게 2006년 파이널 버전이에요. 이 엔진이 이 최대 회전수가 8000rpm, 레드존 8000rpm을 사용하는 그때 당시에는 최초였지. 제로백이 4.9초에서 5.1초인데 4.9초는 이 SMG고 수동이 5.1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SMG의 반응이 엄청나다는 거야. 역대 BMW 엔진 중에서 가장 이 리스폰스가
뛰어나라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2세대 236 M3 모델 같은 경우는 북미형과 유럽형이 엔진 마력이 달랐어요. 사양이 달렸어. 그래서 출력 차이가 많이 났는데 246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엔진이 미국형과 유럽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아우 정말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아우 한번 만져볼까? 오 정말 멋있게 생겼다. 이 키드니 그릴이 이 범퍼랑 일체형이 됐을 때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키드니 그릴이 후드랑 연결이 됐을 때, 일체형이 됐을 때는 차가 정말로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비주얼상 딱 보면 아시겠지만 오래돼 보이지가 않아.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현재까지도 이런 아름다운 라인, 야 진짜 이런 아름다운 차는 전혀 구형틱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M3면 246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2000년에 출시했으면 벌써 20년 된 디자인이에요. 20년 된 디자인.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아마 2001년도인가 투스카니가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 BMW에서는 벌써 이런 디자인을 뽑아내고 있었다라는 거. 참 기가 막히네요. 아. 멋있다. 246 모델이 정말 뭐든지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고질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서브 프레임 차대 찢어짐 현상이라든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나왔던 고출력 차량들한테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저배기량은 상관없는데 3.0 이상의 엔진이 들어가면은 뒤에가 좀 찢어지는, 차체가 찢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MG 유압 유닛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바노스 문제,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현존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들은 다 보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짱짱하게 굴러다니는 거겠죠. 바로 외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관은 말씀드렸듯이 이 키드니 그릴이 후드와 일체형이고요. 그리고 본넷이 일반 차량처럼 일자로 이렇게 뻗지 않았어요. 이 엔진 있는 부분에 이렇게 굴곡을 줘서 훨씬 더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엔제 라인은 없는 형식입니다. 이 라이트는 246 모델 같은 경우는 후기형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이드 시그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M3 같은 경우는 출시 초기와 단종될 때까지 똑같은 헤드램프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듯한 이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전방에 전방 감지 센서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이 부분이 차폭등인데, 유럽형은 이 차폭등이 없어요. 이제 북미 규제상 이렇게 차폭등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M3는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지는데, 이 차량 같이 기본 M3가 있고요. 그리고 CSL 모델이 있고 M3 GTR 모델이 있습니다. GTR 모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다른 차 엔진 자체가 뭐 V8 4000cc로 넘어가고, CSL 같은 경우는 거의 서킷용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차량 중량도 150kg 맞을 거예요. 150kg 정도 다운을 시켰고, 외관으로 보면은 흡기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천정이 292처럼 카본으로 들어가고, 뒤에 트렁크와 스포일러가 일체형으로. 휠 사이즈는 18인치예요. 23540에 18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을 이 순정 휠은 아니네요. 이 에어덕트 보세요. 이 M3 이거에 또 우리가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M3가 뭐간디. 당시에 나왔던 차량들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렇게 사이드 몰딩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이드 몰딩에 사이드 시그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M3의 사이드 미러는 아시죠? 하늘로 올라가는. 루프에 보시면은 대형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마냥 달리기만 하는 차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가도 즐기고 데일리로도 쓰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선루프가 되겠죠. 트렁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트렁크와 스포일러가 일체형으로 들어간 CSL 트렁크로 드레스업을 하셨습니다. LED로 되어 있는 테일램프예요. 이게 뒤에서 불이 들어오면 정말 굉장히 예쁩니다.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M3의 상징은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있는 배기예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스트럿바, 리어 스트럿바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사제로 장착을 하셨고요. 폴딩 되는 뒤에 2열 시트.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적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박스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짐을 꺼내기 좋게끔 되어 있죠. 실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 개방감도 너무너무 좋죠. 공구 세트. M3는 정식 출고분이 있긴 한데 이 차량이 정식 출고다 아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스티커죠. 여기 BMW 코리아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은 정식 출고분이고 영어로 살라살라 써져 있는 것들은 직수입이다. 246 M3가 나올 때만 해도 그레이 차량들, 그러니까 직수입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이기 때문에 246 M3는 직수입 버전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처럼 비용 절감, 비용 문제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철판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 있죠.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로 살아 있습니다. 차주분이 시트를 교체를 하셨네요. 시트는 순정 시트가 아니고요. 버킷 시트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들어오면은 쿠페에서 암레스트 있는 이런 차량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M3나 되니까 이렇게 좀 가족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292보다는 좀 좁은 실내 공간인데 당시에 나오는 차량들 246 모델까지는 준중형 차량이었어요. 290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형 차량으로 넘어갔죠. 그만큼 차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 암레스트까지 배려해 준 거는 진짜 이 차량은 데일리로, 패밀리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 헤드룸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뒷창도 굉장히 커서 바깥 풍경을 보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히팅 시트라든가 이렇게 뒷좌석 송풍구는 없는데 그래도 불편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실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앞에서 히터만 틀어도 에어컨만 틀어도 굉장히 따뜻하고 시원할 수 있어요. 내릴 때도 이 시트가 순정이었으면 레버 이렇게 올려서 딱 밀고 바로 내리면 되는 방식이에요. 운전석 한번 볼까요? 시트가 버킷 시트인데 되게 편하네. 자, 도어 보시면은 이렇게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이 있는 곳인데 여기 원래 버튼이 하나 더 있어서 누르면은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북미형이고 그때 당시에는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버튼들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땅덩이가 커서 사이드 미러를 접을 필요가 없거든. 사이드 에어백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포켓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실내 조명등 다이얼이 있고 안개등, 전방 안개등만 있네요. 핸들은 3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눈에 아주 크게 띄는 부분이 이렇게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이 오른쪽에, 오디오 관련 버튼들은 왼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틸팅 기능, 텔레스코픽 기능도 가능. 계기판에 보시면은 4구의 아날로그식 게이지로 되어 있고요. 좌측의 속도, 오른쪽이 RPM, 왼쪽이 기름, 오른쪽이 냉각수인데 북미형이다 보니 이렇게 마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안쪽에 속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 레드존을 8000을 찍는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일이었어요. 센터 페시아 보면은 상단부에 송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에어컨, 프로토저, 이 부분이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밑에 잿더리도 있고요. 히팅, DSC, 공기압, 스포츠 버튼, SMG 미션, 그 밑에 요 버튼이 SMG 감도 조절 버튼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방식이고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전 케이스, 암레스트는 이렇게 열면 돼요. 내 포지션 한번 잡아볼게. 이야, 이 짱짱하네. 아무도 안 보니까 시동 한번 걸어볼까? 엔진 소리 좋다. M3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M3의 핸들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승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아유, 설렌다. 야, 진짜 이게 지금 벌써 20년 전에 나왔던 이 엔진과 이 미션인데 벌써 악셀 반응이 요즘 나오는 차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정말 부드럽고요. 야, 진짜 이 변속, 야, 이거 변속 충격이 아예 없는데요? 연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아, 내가 그만큼 운전을 잘한다는 거 못 느끼겠나? 와, 이거지. 어우, 쌍쾌. 감탄만 나오네요, 진짜. 어우, 이 쇳소리. 어우, 이 쇳소리. 안 칼지다, 안 칼져. 이게 벌써 이 땡기는 게 다르잖아. 차주분이 뒤에 타고 계셔서 막 못 땡기겠어요. 어우. 느껴지나? 엄청나네요, 진짜 이거. 힘이 남아, 힘이 막. M은 M답게 타야지. 야, 좋다, 진짜. 아직까지 이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진짜 갖고 싶다. 인수가 이러니 M3, 246, M3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퍼포먼스를. 진짜, 어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와. 어우, 배기 사운드 봐, 씨. 내가 지금 오우만 하다가 끝나는 거 같네, 진짜. 이거 봐봐. 땡기는 거 봐봐. 기가 막히지. 내리기 싫다. 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와, 진짜 공도를 서킷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분. 촬영 끝나고 M3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힌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이 편안한 주행도 가능하고. 어떻게 내리기 싫어. 다 써야죠. 끝난 거야? 좋으다. 자, 이렇게 멋지게, 진짜 멋지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246 M3 잠깐 타봤는데요. 정말 맛만 봤습니다. 정말 맛만 봤는데 정말 최고예요. 야, 너무 최고니까 극한 감정이 안 나온다. 기가 막힌다. 야, 갖고 싶다. 씨. 246은 자동차는 남자들의 장난감이라고 얘기하듯이 특히 그 얘기는 246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작은 뭐 트림부터 라이트 커버, 하체, 그다음에 실내 모든 트림이 호환이 되고 또 애프터마켓, 순정 너무나 쉽게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리스토어가 가능한 차량이고 오너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차가 맞습니다. 오너분이 생각하시는 올드카에 대한 어떤 클래식카, 영타이머, 빈티지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그 브랜드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어떠한 특정 모델을 집중적으로 스터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가 나하고에 맞는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특정한 모델이 선정이 된다면 오래된 차다 보니까 정비를 다 맡길 수는 없어요. 저 또한 한 1년 정도의 자가 정비를 배워가면서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그 차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는 게 맞구나, 이제는 즐겨야 되는 타임이 왔구나. 올드카는 정말 스스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차가 됐던 수리기를 지나서 분명히 자기한테는 주말에 즐거움을 주고 항상 드라이빙 할 때마다 행복감을, 만족감을 주는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 3세대 246 M3를 만나서 이렇게 차주분 모시고 얘기도 나눠보고 시승도 해보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차주분까지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 일반적인 차량과는 조금 다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다른 차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너의 느낌이 아주 중요한 그런 차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차주분도 모시고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뭐 오늘 제가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이렇게 246 M3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